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은 정치를 하는 자가 대부분 큰달이거나 양아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의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의리가 있으면 양아치가 아니죠. 기본적인 도덕률조차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정치인들입니다. 의리가 있는 자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폐륜의 현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 살육의 현장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현장에 남겨둠으로써 내로남불 이재명의 이미지를 민주당의 이미지로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압도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도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 표신하지 않게 부표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민주당은 부도덕한 당대표를 계속 모셔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무참히 날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남을 속일 줄 모르는 국민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장 여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상대를 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사라져서 국민의힘의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 지도부는 아직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가 비정상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당은 앞장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도 다른 게 승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민생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헌정사를 통틀어 이토록 타락의 이미지를 가진 정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이처럼 타락의 이미지를 가진 적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그 이미지는 이재명의 말대로 정치검찰이 이재명에게 더 쉬운 것일까요? 사흘 전 이 나라 국회는 헌정사상 첫 사례를 수북이 만들었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것보다 먼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 모두 다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헌정사상 처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첫 사례로 야당 대표가 정치범이 아닌 잡범 혐의로 무려 세계 검사청에 들락날락 6번이나 소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 대표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면 10번, 20번 정도 소환됐다가 진작 구속이 됐겠죠. 지금까지 파렴치범 혐의를 이처럼 다양하게 뒤집어 쓴 야당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 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는 전체 이익이 조 단위를 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백인동도 무려 3,142억이나 되는 노다지를 안겠던 개발비리인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런 큰 돈, 큰 물에서 놀던 이재명인데 그의 아내 김혜경은 기껏 소고기 법카 사건을 일으키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과일, 그리고 이재명이 매일 아침 먹던 샌드위치를 사날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놀라운 일은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입니다. 그 표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무엇이 최소한의 반란표로서 한국 헌정사를 다시 방향을 틀게 한 것일까요? 그 무엇은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총선에서 다시 한번 배지를 달고 싶은 욕망이 적어도 악의 편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속 이재명 편을 들다가는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배지를 다시 달 생각으로 이재명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대중을 구분하자면 수도권 그리고 2030 그리고 무당청 이 세 파트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무당층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무당층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캠페인에서 내걸었던 바로 공정과 상식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은 놀랍게도 이재명을 외면하고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무엇보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젊은 정치인들은 파렴치 범죄를 엄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것들은 대부분 부패범죄, 파렴치 범죄로서 이른바 잡범들입니다. 그 잡범을 엄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마음을 마지막으로 쉽게 한 것은 이재명이 표결 하루 전에 이미 6월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다시 번복을 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원들에게 업소를 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그 일은 이재명이 한 단식이 결국은 방탄 단식이었다. 그걸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태도를 확 바꾸자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판에도 자충수, 그리고 종이신문에도 자충수라고 선명히 찍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방탄 동료가 방탄을 뚫었다고 썼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단식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긴 그 단식은 처음부터 단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뜬금없다는 말을 들은 이상행동이었습니다. 폭력무능 정권에 저항한다는 것부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는 말은 차라리 코미디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명분 없이 시작한 단식이니 결국 무기한 단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출퇴근 단식이라고 하니 이재명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단식 열사흘째 그는 검찰청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비록 밑에는 운동화를 신었지만 아주 피부 색깔도 제게는 좋아 보였습니다. 만 2주 가까이 곡기를 끄는 자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하나같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만인 환시리에 퇴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대중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단 하나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우리가 구속하지 못한다면 정의는 땅에 파묻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현행범이 아닌데도 직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색이 직전 대통령인데, 그것도 여성 대통령인데, 현행범이 아닌 권력을 사유했다는 죄명으로 직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 나라입니다. 바로 이재명이 몸을 담았던 문재인 정권 아래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뒤로 기소가 된 뒤에 장기간 꼿꼿이 앉아있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일주일에 4번씩이나 밤늦게까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 밤늦게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수모를 말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니 야당 대표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저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를 한 것은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자, 둘째, 이재명이 받고 있는 피의사실은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중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법정형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는 대부분 검찰보다 언론이 먼저 진실을 찾아내어 그 실체를 밝힌 범죄들입니다. 언론이 검찰보다 앞서갔습니다. 범죄 대부분이 소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형이 예상되고 그리고 그 범행이 충분히 소명됐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요. 셋째, 이재명은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그에 반해 엄청난 증거인멸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는 그 사건이 누명을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A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백인동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때 이재명과 그 A 모 씨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스모킹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불리한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친명 비명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내용에 함께 휩쓸렸다가 무당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중도층 수도권 여성 2030 공약에 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수도권에 있어서 중도층 그리고 여성 2030. 그 중도층은 바로 무당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물론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서 벌였던 수많은 실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당대표 리스크가 사라지면 오히려 꽉 막힌 여당에 비해 민주당은 훨씬 더 변화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주된 공격 소재로 삼았지만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의 지지율이 똑같았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난데도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리드하지 못할까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주장이 그래도 받아들여지면서 정부 여당에게는 거센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입이 빠른 이들은 벌써부터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역으로 한동훈 장관과 정권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정청래의 말처럼 이재명은 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말한 바처럼 이재명은 옥중 공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날 논평이 이렇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두고 민주당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비례대표 출신이죠. 이수진은 30여 명의 이탈표에 민주당이 무너질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당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 정청래는 극단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총선을 앞두고 볼성사나운 구태정치가 재현됐다. 누가 누구를 팔아먹는 겁니까? 친명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수박색출,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수박색출 작업에 나섰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사자 이재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식으로 체력이 허약해져 있을 텐데 그런 입장문을 낸 정신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처음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명계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색출에 나서며 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이 직접 당원들에게 적극 나서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방탄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거창하게 지금 표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썼더군요. 이재명은 아직도 자신의 지지자 추종자를 노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영 엉뚱한 말을 가져다 붙이는 말입니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니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이다. 가결 사태에 실망해서 탈당하기보다는 당에 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이 핵심이죠.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나를 감옥에 넣어 보아라. 내가 물러나는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신이 무슨 잔 다르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선동으로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일까요? 이재명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라고 하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26일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법원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서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결표를 던지고 양심상 탄원서를 쓰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공지에 첨부된 탄원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당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편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탄원서를 다 내어달라. 이게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숙제인가요? 민주당은 탄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를 강제하는 것도 반민주 행위입니다. 탄원서를 낸 의원들이 실명을 기재를 해서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에 보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이 말이 이랬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안 내면 사실상 가결표 던졌다고 간주해서 징계든 뭐든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반란표가 29표인데 거기다가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를 보태면 반란표 총숫자는 39표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친여 무소속에서 엉뚱한 표를 냈다면 거꾸로 예컨대 부결표를 던졌다면 또 그만큼 반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40표 이상의 반란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를 하고 색출을 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22일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 요구안을 추진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과는 회기 전이라는 이 표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속이 되더라도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석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국회는 오늘 12월 9일까지죠. 그러니까 12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개회해서 본회의를 열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이를 결의하면 석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 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헌법은 국회 회기 중에만 해당 국회의원이 석방되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국회를 계속 열면 되는 것입니다. 올 봄, 여름이 그랬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재명이 줄곧 비회기에 영장을 치라고 주장을 한 것은 결국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 회기 때 간단히 석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이라서 구속이 될 경우에 석방 요구안을 가결시키려면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석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 제발 구속영장을 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석방 요구안과 관련해 이재명이 처음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석방 요구안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안을 뒤집고 석방 요구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치는 정직한 이들이 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순금의 정치. 정말 정직한 정치겠죠. 이 순금의 정치가 된 정직한 정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